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트윙크스타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질문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한국인들이 불행한 이유는 모두가 똑같이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입시, 취업, 연애, 결혼, 영끌, 비투, 자영업, 유행, 소비, 취향, 가치관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살려고 몰리니까 수도권의 집값과 월세가 상승하고 취업 경쟁도 더 심해집니다. 반대로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죠. 의대를 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의대를 가려고 하고 취업도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소수만 얻을 수 있는 자리를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투자붐이 한창 불었을 때는 너도 나도 투자하다가 주줄이 망하고 장사 잘 된다고 하면 누구나 다 똑같은 장사에서 주줄이 망합니다. 소수만 얻을 수 있는 자리를 위해 전 국민이 경쟁을 하고 그것을 얻지 못한 다수의 국민들은 패배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한국 사회에 민감한 공정성 논란도 사실은 본인의 기회를 기득권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질은 내 밥그릇 뺏지 말라는 것이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국가와 사회를 가도 부자와 기득권이 되는 건 소수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마인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열과 출세력, 집단주의적 마인드는 지난 70년 동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발전하는 동력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저출생과 높은 비율의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봉영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약간 무슨 정치 독립투사 같은 느낌 드네. 자,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불행한 이유는 모두가 똑같이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말은 저도 공감합니다. 인정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바보 같은 게 똑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제일 무모한 짓이야. 왜냐? 생김새, 능력, 환경, 지역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사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똑같이 살려고 그래. 똑같이 살려고 강박관념 가지고 있어. 그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근데 이게 제일 무모한 방식이에요.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오히려 똑같이 살려고 하기보다 자기 생긴 거에 맞게, 자기한테 맞게 살아야 돼. 내 환경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 능력에 맞게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남들과 비슷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내가 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차 안 사도 돼. 근데 남들이 차 모니까 나도 사는 거야. 내가 지금 여행 갈 능력이 부족하거나 뭔가 여행을 취미로 삼는 사람이 아니면 여행 안 가도 됩니다. 근데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돼. 내가 당장 뭐 그런 명품 같은 게 필요 없으면 안 사도 됩니다. 안 사도 되는데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야 돼. 지금 보면 그래. 특히 인스타가 여자분들 바보로 만들어요. 왜냐? 자신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뭔가 일반화시켜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안 하면 뭔가 불안한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거기 여자들이 자꾸 따라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안 가도 되는 여행지를 가게 되고, 안 써도 되는 가방을 사게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을 먹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남들한테 인정받는, 남들의 관심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야. 그거 진짜 불쌍한 인생이거든. 저는 행복하려면 나한테 맞는 인생을 살아야 돼. 나한테. 내 입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근데 남의 입에 맞는 인생을 사는 거잖아. 정작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인생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들한테 맞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의 미래를 못하는 거야.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들의 구색을 맞춘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근데 나는 그만한 돈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어.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가니까 그 돈을 다 쓰고 나면 난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꾸 남들 기준대로 살다 보니까 자꾸 남들 눈치 보게 되고
남들의 어떤 그런 말투나 행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 남들이 나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나에 대해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남들의 신경을 써도 난 욕하는 사람 욕하고, 나에 대해 태클을 거는 사람 태클을 걸어요. 나에 싫어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둬버리는 게 낫습니다. 네가 나한테 뭐라 하건 안 좋은 소리 하건 간에 그냥 난 남들한테 피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살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4시 반에요. 지금 보내시면 안됩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간단하게 보내고 제가 일찍 보내드릴게. 아무튼 이게 왜 무모한 거냐 하면 서울 수도권에 살려고 몰리니까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능력이 되고 벌이가 되는 분들은 가도 됩니다. 내가 그거 말리는 거 아닙니다. 지방에 수재 소리 듣는 사람들 가도 돼. 우리 지방에 있는 게 아까워. 그런 사람 서울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서울 가는 건 문제 있어요. 애매한 사람들. 우리 애매한 사람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많이 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잘 될까요? 잘 되지 못합니다. 더 애매해집니다. 오히려 애매한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 가가지고 거기 가서 돈 쓰고 하다 보니까 삶이 애매해졌어. 그런 사람이 진짜 많아요. 만약에 생각해봐. 서울에 가서 돈 많이 벌고 잘 됐으면 혼인율 출산은 올라가겠지. 서울 혼인율 출산을 봐봐. 바닥이잖아. 바닥 기고 있잖아요. 그 뭐예요? 막상 살고는 있지만 제대로 갖추고 사람답게 사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거야. 없으니까 결혼 같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서울 땅 아래 밥벌이도 사실 겨우겨우 연명하는데 내가 누굴 책임지고 살아? 그게 지금 서울 투표시의 단면 아닙니까? 막상 많은 젊은이들이 서울 살려고 기웃거리고 서울에 이제 들어오고 있지만 막상 서울에서 제대로 자리 잡았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솔직히 팩트로 얘기할 수 있는 서울 사시는 분들, 서울에 자취하시는 분들 통장 까보시죠. 매달 얼마씩 모으고 있습니까? 매달 얼마 저축하고 계세요? 제대로 모으고 있는 거 맞아요? 오히려 지방보다 돈 더 모아야 되지 않나? 아니 서울이 오히려 있잖아요. 지방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해야 돼. 지방에서 100만원 모은다고 치면 서울은 한 150만원 모아야 돼. 왜냐? 서울은 집값이 더 비싸잖아. 언제까지 월세 살 수는 없잖아요. 월세. 평생 월세만 사서 끝내려고. 서울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집값에 대한 부담이 심한 곳이야. 특히 월세 부담이 엄청 심한 곳이잖아요. 근데 월세는 가면 갈수록 오를 겁니다. 왜냐? 수요가 많으니까. 월세가 올라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버냐 말이지. 여러분 서울에 살아도 벌이가 고만고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만고만한 건 뭐냐 하면 이제 월수입 200에서 한 250 사이에 간당간당한 분들 많이 있어. 여자들은 거기 상당히 많이 몰려있어. 서울 산다고 뭐 누구나 다 4,500씩 버는 게 아닙니다. 서울도 4,500씩 버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 서울 토박이분들도 세후 4,500 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지방보다 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비율을 따지면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방들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월세를 내야 됩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이 굉장한 소비 도시입니다. 소비. 생각해봐. 서울에 그런 음식점들, 주점들, 편의점들, 카페들 왜 많을까요? 많이들 사 먹으니까 많은 거예요.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한 생각해봐. 그런 것들 다 소비하면 내가 남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남는 게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해봐. 서울에 그 많은 그런 점포들, 그 많은 빌딩들, 그 많은 가게들 왜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사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사주니까. 서울에 24시간 배달 전문점 많죠. 지방에는 많이 없거든. 대구나 부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있긴 한데. 근데 서울에 유독 많아요. 왜 그럴까요? 새벽에 시켜 먹는 사람들 많으니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서울에서 배달콜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강남? 아닙니다. 강남도 많은데요. 가장 많은 곳은 어디냐면 관악구 신림동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관악구 신림동은 가장 사회초년생 지방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젊은 사람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전국에서.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관악구에 사는 사람들이 소득이 많냐? 아닙니다.
서울에서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얼마나 되냐? 통계에 잡힌 대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관악구의 평균 소득은 연봉 3,200만 원입니다. 3,200. 많은 게 아니죠. 이걸 만약에 세금 떼고 매월 받는 돈으로 하면 세후 한 230만 원이야, 이게. 230만 원. 그렇다고 신림 봉천이 집값이 싸냐? 아닙니다. 월세 비쌉니다. 60만 원이죠. 60. 관리비 별도죠. 관리비까지 포함한 70만 원 이상 나오죠. 근데 이런 쪽에 배달콜이 많아요. 이건 배달 라이드 직접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런 데서 배달시켜 먹고 월세 내고 하면 과연 나중에 이사는 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그 산기슭에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있잖아요. 서울 수도권 산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지방 소멸된다? 지방 소멸을 걱정할 게 아니라 나는 있잖아요. 뭐 지방 없어진다, 지방이 감소한다. 이것도 뭐 심각하긴 하겠지.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아무 돈도 백도 없는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 가가지고 과연 시간 지나고 나서 과연 자리 잡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계 유지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보다 나은 곳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이거 봐야 된다니까, 이거. 오히려 지방보다 서울 수도권에 저축 못하고 그냥 근근히 버티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생각해봐. 여러분, 고독사가 다 있죠. 전국 각지 고독사 있는데 유독 청년 고독사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 바로 제가 들어가는데 여기. 서울은 그냥 고독사가 유명한 게 아니라 청년 고독사가 심각합니다. 청년 고독사. 그리고 청년 자살률이 멀쩡하게 높은 것도 여기입니다. 제가 드래그 친 곳. 아니, 같은 고독사라 하더라도 젊은 나이 때 고독사가 더 슬프지 않나요? 뭐 나이 먹고 살 맞고 살고 병들어 죽는 거? 난 그게 엄청나게 슬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래가 창창하고 살 날이 많고 젊음과 열정을 불살릴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 죽음이 많은 게 어디예요? 여기잖아. 서울 수도권. 이게 더 심해지면 심해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서울 살아도 될 만한 능력과 조건을 갖춘 건지 나는 지금 똑바로 살고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자가진단 해보라는 겁니다. 그냥 살고만 있는 건지 아니면 나는 지금 좀 돈을 모으면서 보다 나은 곳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뭐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 자리는 한정돼 있다는 거지. 그리고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과도 걱정거리 있습니다. 이거 들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삼성을 간다고 쳐. 삼성 좋죠. 근데 삼성 주변이 집값이 엄청 비싸요. 비쌉니다. 아파트도 비싸. 삼성 월급까지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된다니까. 뭐 대기업 들어가면 인생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뭐 대기업 들어가면 뭐 돈 많이 줄 것 같아요. 지금 삼성 반도체 그 DS 매부리 사업부 이번에 성과급 제로예요, 제로. 잘 나갈 때 막 3천, 4천씩 받던 데가 제로라니까, 제로. 그래서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가장 잘 나가던 곳이. 그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번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반도체가 정말 안 좋거든. 삼성이 돈 버는 게 반도체하고 뭐 스마트폰이잖아요. 이번에 스마트폰은 또 뚜껑 열어봐 알겠지만 반도체는 처참하잖아 지금. 그렇다고 뭐 삼성 반도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공기업. 자,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공기업도 이게 빈입빈 부익부가 심합니다. 공기업도 메이저가 있죠. 메이저 공기업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한국마사회, 예, 그리고 이제 뭐 조폐공사 이런 데는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공기업은요 굉장히 박봉입니다. 예, 보통 공기업이라 하면 메이저 공기업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공기업은 그나마 나은데 문제는 메이저가 아닌 공기업이 진짜 많아요. 공공기관 이런 데는요 거의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뭐 공기업 다니면 고충이 없는지 아시는데 아닙니다. 적어도 공기업 중에 괜찮은 데 가려면 공사라고 끝나야죠. 뭐 가스공사,
공사로 끝났는데 가야 그나마 괜찮고 공사 밑에 급도 있거든요. 공기업도 나름 레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공기업 중에 거의 80%는요. 문제가 뭐냐 하면 오지에 있습니다. 오지. 지방에 있어요. 인프라가 안 좋은 곳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쪽 일을 하면 그쪽에 살아야 됩니다. 평생 살아야 됩니다. 이거 각오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공무원. 뭐 공무원은 뭐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공무원 월급 적은 거 알죠? 거기다가 공무원 연금도 이제 개혁돼가지고 예전만큼 못 받잖아.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악성미란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요. 꼰대 같은 사람도 많잖아요. 조직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들어간다고 무조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남들 기준에 맞춰가지고 남들이 원하니까 내가 가야겠다. 그런 기준도 살지 마. 나한테 맞게 살면 돼, 나한테. 막상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들어가서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 뭐 불면증, 불안장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뭐 들어간다고 무조건 행복 보장되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든지 있잖아요. 남의 기준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안 돼. 각자 살아가는 게 다른 거야. 여러분 사는 게 다르고 저 사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누군 어떻게 살고 누군 어디 들어가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일단 내가 똑바로 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나는 사람 구실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난 나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게 맞는 건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 그거는 남들이 보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사라지긴 해. 사라지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뭐 나보다 뭐 좋은 데 들어간 사람, 뭐 삼성 들어간 사람 이런 거 비교할 필요 없어. 어차피 삼성 들어가면 나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친구 중에 뭐 잘 된 사람도 있잖아. 뭐 서울대 갔거나 아니면 이제 뭐 어려운 시험 붙었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야. 동창회가 아닌 이상은 볼 일이 별로 없어. 굳이 나랑 어떤 그런 레벨하고 그런 환경이 다른 사람끼리 엮을 필요 없다니까요. 걔는 걔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 돼. 단지 환경, 조건 이게 다를 뿐이야 이게.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너무 있잖아요. 그 정해진 틀 안에 자꾸 가둬놓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기준에 맞게 사시면 됩니다. 생긴 대로, 환경대로, 지역대로, 스타일대로 사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이야기를 보내주신 트윙크스타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